네, 안녕하세요. 이광현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위 12지장 궤양, 흔히들 우리가 소화성 궤양이라고 하죠.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한밤중에 속이 쓰리고 신물이 올라와서 잠을 깨는 증세가 있고 배가 아픈 증세가 있어서 정말 잠이 깬다면은 궤양을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인의 소화기 질환 중 가장 빈도가 높은 질환이고요. 우리가 10명 중에 1명 정도는 이 소화성 궤양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리고 작년 한 해 동안 200만 명 정도가 이 소화성 궤양으로 진료를 받았습니다. 대개 이 소화성 궤양 같은 경우에는 연세 드신 어르신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질환이기는 하지만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에게도 많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규칙적이지 않는 식생활 습관, 또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원인이죠. 이 소화성 궤양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물이 위장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위에서는 강력한 소화력을 띤 위산과 펩신을 분비하게 됩니다. 이 위산과 펩신은 위장 자체도 소화시킬 정도로 강하지만 다행히 위장에는 위장을 보호하는 점액이 분비되고 면역력이 강해서 쉽게 파괴되지는 않죠. 의학적으로 위산과 펩신의 분비와 관련되는 것을 공격인자라고 하고, 위장 점막의 방어력과 관계되는 것을 우리가 방어인자라고 합니다. 사람이 건강할 때는 이 공격인자와 방어인자 사이에 세력의 균형이 이루어지지만 어떤 원인으로 인해 가지고 공격인자가 강해지든지 아니면 방어인자가 약해지게 되면은 공격인자가 점막을 파괴해 가지고 궤양을 만드는 것이죠. 이런 경우를 우리가 소화성 궤양이라고 하는데, 대개 소화성 궤양이 주로 발생하는 부위는 위와 십이지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위궤양, 십이지 궤양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소화성 궤양이 나타나는 원인은, 소화성 궤양을 일으키는 원인은 몇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정신적인 요인입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위 점막에 또 장 점막의 방어력을 떨어뜨리고 위액 분비를 증가시켜 가지고 궤양을 유발시키죠. 두 번째는 식사 요인인데요. 폭음, 폭식, 그리고 급히 먹는 식생활 습관, 그리고 불규칙한 식사, 지나치게 맵고 자극적이고 뜨거운 음식, 또 섬유소가 많이 들어있는 식품, 향신료, 커피, 탄산음료 같은 경우에는 소화성 궤양을 일으키는 원인입니다. 그리고 약물도 궤양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진통제랄지 해열제, 진해 거담제, 항생제, 스테로이드 계통의 약물들은 이 궤양을 일으킬 수 있고요. 지나친 흡연과 음주도 궤양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죠. 그리고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의 감염도 궤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최근 위장질환의 중요 원인으로 알려진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은 위산 분비를 증가시켜주고, 그리고 위벽과 십이지장벽의 방어 기전을 약하게 만들어서 위와 장에 염증이나 궤양을 일으키죠. 이제 이 소화성 궤양이 있을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증세는요, 공복 시에 윗배가 쓰리고 아프고 밤이나 새벽에 속쓰림과 통증으로 잠을 깨기도 하지만, 대개 이러한 통증 같은 경우에는 제산제를 먹게 되면 잘 가라앉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물이 넘어오고 오심, 구토 증상이 있고 식욕이 부진하고 복통 같은 증세를 호소하기도 하고요. 궤양부에 출혈이 생기게 되면은요, 경우에 따라서는 피를 토하기도 하고요. 검은색 대변을 보기도 합니다. 대변이 검은색이 아니라 붉은 이 대변을 보게 되면은 항문 쪽이나 항문의 가까운 부위 쪽에서 출혈이 되는 경우죠. 그래서 위장 출혈 같은 경우에는 대변 색깔이 붉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검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소화성 궤양이 있는 사람들의 생활요법으로는, 첫 번째,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과로는 장 점막의 방어인자를 약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치료 중이나 치료가 된 후에도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스트레스를 잘 해소하고 적당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궤양 환자에게 흡연은 술이나 카페인보다도 더 해롭습니다. 우리가 담배를 피우게 되면 위산 분비를 촉진시키고요. 그리고 위와 식도 사이에 있는 관략근을
느슨하게 만들어 가지고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게 만들어 가지고 신물이 올라오는 속쓰림 등의 증세를 유발시킬 수가 있습니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은 위 12지장 궤양의 가장 큰 원인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식기를 따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또 아스피린이나 스테로이드 약제, 항생제 등의 약물은 역시 궤양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위 12지장 궤양은 궤양 부위가 완전히 치료된 후에도 재발되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치료 후에도 최소한 6개월에 한 번씩은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소화성 궤양을 예방하기 위한 식이요법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위장 내 정체 시간이 짧고 영양가가 풍부한 식품이 좋습니다. 정제하지 않는 곡류, 예를 들어서 현미나 통밀, 오트밀, 보리 같은 것들은 위장 내에서 머물러 있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위장에 부담을 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제된 곡물이나 두유, 그 다음에 두부 같은 부드러운 식품을 익혀서 체온과 비슷한 온도로 따뜻하게 해서 조금씩 자주 먹는 것이 좋고요. 위장이 공복 상태가 되지 않도록 시간을 정해 가지고 자주 먹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거친 음식, 딱딱한 음식, 말린 음식, 튀긴 음식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 피하고요. 고춧가루나 후추, 겨자, 카레 등 자극성이 있는 조미료는 궤양의 상처 부위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제한하는 것이 좋겠고, 궤양 부위의 빠른 치유를 위해서는 단백질이나 철분, 비타민 C 등을 섭취하는 것이 좋은데,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으로는 육류나 생선, 달걀, 콩, 두부 등을 꼽을 수 있겠고요. 철분은 간이나 달걀 노른자, 푸른잎, 채소, 해조류 등에 많이 들어있죠. 비타민 C는 딸기나 사과, 피망, 시금치, 케일, 양배추, 부추, 고구마, 감초 등에 많이 들어있고요. 우리가 자주 먹는 우유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위산을 중화시켜 가지고 위벽을 보호해 주기는 하지만 우유에 들어있는 칼슘 성분은 오히려 위산 분비를 촉진시켜 주기 때문에 소화성 궤양이 있는 경우에는 우유를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기 전에 먹는 음식 같은 경우에는 위산 분비를 자극해서 궤양을 더 촉진시켜 주고 안 좋게 만들어 줄 수가 있죠. 자, 우리가 궤양을 치료하는 식품으로는 첫 번째 감자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감자는 알칼리성 식품입니다. 위산을 중화시켜 가지고 위염이나 위궤양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감자에 들어있는 알기닌은 위벽에 보호막을 만들어 줘 가지고 출혈이나 상처가 있을 때 이것을 보호해 주고 회복시켜 주는 데 도움이 되죠. 또 감자 생즙에는 경련을 진정시켜 주는 아트로핀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위 12지장 궤양의 통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감자 껍질을 벗기고 싹을 제거한 뒤에 이것을 강판에 갈아 가지고 그릇에 담아두게 되면은 밑에 전분이 가라앉는데 위에 고인 물은 버리고 이 전분을 복용을 합니다. 보통 하루에 감자 1개 분량의 전분을 2번 정도 공복에 나눠 먹는 것이 좋은 방법인데, 이렇게 되면은 궤양이 많이 없어집니다. 또 감자는 쪄서 먹거나 감자 수프로 끓여서 드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양배추입니다. 양배추는 염증을 없애주는 항염, 항궤양 작용이 굉장히 뛰어나죠. 그래서 염증과 궤양을 없애주는데요. 그것은 항궤양과 항염증 작용을 하는 비타민 U와 그리고 혈액의 응고 작용을 돕는 비타민 K가 함유되어 있어 가지고 염증이 생긴 점막과 궤양된 점막을 재생시켜 주기 때문에 위염증과 위궤양의 치료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위벽에 문제가 생겨서 피가 날 경우에는 지혈 작용을 해가지고 위장 점막을 강화하고 재생하는데 탁월한 능력이 있습니다. 양배추, 속잎보다는 바깥잎에 비타민 K가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또 이러한 비타민 U와 K는 수용성이고 열에 잘 파괴되기 때문에 양배추를 날것으로 반찬으로 해서 먹거나 아니면 생즙을 내서 하루에 한두 잔씩 섭취하거나 아니면 찜통에 약 5분 정도 쪄가지고 그것을 먹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죠. 저도 속이 불편하게 되면은
양배추를 많이 먹는 편입니다. 세 번째는 연근인데요. 여러분들 연근에 함유된 뮤신 성분이 단백질과 녹말의 소화를 돕고 위벽을 보호하기 때문에 위장을 튼튼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연근에는 수렴 성분, 지혈 작용이 강한 탄닌 성분들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요. 위염이나 궤양으로 인한 출혈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염이나 궤양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연근 반찬을 자주 먹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입으로 피를 토하거나 또 대변에 혈이 보이고 할 때도 도움이 되죠. 이런 경우에는 연근즙 한 잔에 약간의 소금으로 간을 맞춰서 먹는 것도 도움이 되죠. 호피에도 도움이 됩니다. 브로콜리도 위염에 도움이 되고요. 궤양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브로콜리는 양배추보다도 훨씬 많은 양의 비타민 U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비타민 U라고 하는 것은 위 점막을 건강하게 유지해주고 위벽의 상처를 재생시켜주기 때문에 만성위염, 위궤양, 십이지장 궤양 등 이런 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효과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또한 이 브로콜리의 설포라판 성분은 위염과 위암을 일으키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기 때문에 위 건강에 도움이 되죠. 자, 궤양을 치료하는 약차요법으로는 율무를 꼽을 수가 있는데요. 율무는 비위장을 보호하고 원기를 회복시켜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또 실험에서 보게 되면은 율무의 소염 진통 작용이 밝혀지면서 율무가 위염과 소화기 궤양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죠. 율무를 후라이팬에 살짝 볶아서 하루에 20g씩 물 1000cc 정도 넣고 1시간 정도 달여가지고 물이 반절 정도 줄어들게 되면은 그것을 차처럼 수시로 나눠 마시는 방법이 있고요. 이 볶은 율무를 가루 내 가지고 미숫가루처럼 물에 타서 마시면은 위염이나 위궤양, 십이지장 궤양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가벼운 식사나 간식 대용으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소화성 궤양의 양방 치료 방법을 보게 되면은요, 항궤양제나 또 이제 제산제, 위산분비 억제제, 그리고 위점막 보호제 등 이런 것들을 처방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에 감염이 있는 경우에는 항생제를 써서 치료하기도 합니다. 우리 한방에서는 이런 경우 수련한이라는 약제를 쓰는데요. 오수유, 진피, 황금 각 20g에 황련 40g, 창출 30g 이 약제들을 전부 가루를 냅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신곡이란 약을 가지고 풀을 쓰는데 서로 이것을 반죽해 가지고 콩알만하게 알약을 빚죠. 한 번에 이제 50알 정도 하루에 3번 정도 나눠 먹게 되면은 소화성 궤양이나 소화불량, 식체, 위무력 이런 증상에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향사 육군자탕을 처방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향사 육군자탕은 식체나 위염, 위궤양, 소화불량에 많이 쓰는 우리 한방 약제입니다. 이 향사 육군자탕에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향부자에다가 인체의 기를 더해주는 사군자탕의 재료인 인삼, 백출, 복령, 감초, 또 여기에다가 위와 장의 운동을 활발하게 해주는 백두구, 사인, 목향, 후박, 그리고 정체된 기순환을 잘 돌게 해주는 진피, 그리고 비생리적인 담음을 없애주는 반화, 이런 약들로 구성되어 있는 처방이 향사 육군자탕입니다. 그래서 위궤양이나 십이지장 궤양, 위염 이런 경우에 수련환이나 향사 육군자탕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증상, 체질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쓰게 된다면은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